자, 다른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12월 5일 민주당 대표가 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신문마다 크게 났죠. 그런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일면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100일 동안 민주당은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이 몰락을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곧 이재명 1인 정당이 됐으며 자연스레 대한정당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누구도 대한정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신문들도 100일을 맞은 이재명의 오직이 아닌 좀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야당의 임무인 민생을 도외시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입니다. 그들 역시 이재명의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취임 100일을 맞은 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대신 최고위원 회의 발언으로 대체했죠. 그래서 그 발언으로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말 따지고 싶습니다. 그 정치를 실종시킨 자는 누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입니까? 제가 보기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취임 100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의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한 뒤에 이 정부 여당이 경고한다. 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이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안보를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재명은 이 정권이 불공정한 권력 행사와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실시간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곧 전 정권이 썩은 부패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권력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재명의 예의 자화자찬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이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라는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진보야당 신문부터 민생을 도외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민생 제일주의라는 게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법인세이나 정부세 재검토와 노동계획 등 각종 계획을 시작조차 못하게 막는 일이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악법들, 임대차 3법부터 온갖 악법들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신이 공약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면서 6조 원 이렇게 늘리면서 윤석열이 공약을 위한 예산은 깎았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가계부채 3법,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3법. 그러면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 예산 관치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하면 비정한 것이고 자신이 하면 따뜻한 것이고 그런 겁니까? 그는 아직도 이 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내세운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우선 공부부터 하십시오. 민생이 무엇인지 알려면 경제 공부부터 하십시오. 그것도 실물 경제 공부도 좀 하십시오. 정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조리 폐기하고, 둘째,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선동적인 정책은 다시 거론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대중은 윤석열에 열렬히 환호를 보내지도 않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시큰둥할까요? 어떻든 이재명은 민생 행보와 대유투쟁을 병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그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면서 여당이 내세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지금 방탄 정당 아니냐, 방탄조끼 4개씩이나 입히고 이재명 당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호감도 32%, 그리고 비호감도 59%, 국민의힘은 호감도 28%, 비호감도 64%였습니다. 이런 걸 도낀 객낀이라고 합니까? 뭐 비슷합니다. 지난 4월 대비 정당 비호감도는 국민의힘이 52%에서 무려 12%포인트가 올랐는데 민주당은 59%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힘이 추락하는데도 그 반사적 이익을 민주당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자기 살 길이니 말입니다. 지난 9월이죠. 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2건입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하자. 그는 검찰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당내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참 코미디입니다. 11월 21일에도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된 상황을 정치 탄압, 검찰 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대변인과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김용과 정진상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한답시고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민주당은 9월 7일 김건희 특검 법안을 169명 의원 전원 명의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5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인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인설을 듣지 않는다. 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강경파는 지난달 1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연단이 쭉 섰죠. 7명이. 6명은 민주당 소속, 그리고 1명은 위장 탈당으로 알려진 민영배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초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월 29일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난달 11일 돌입한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 다들 아시죠? 이 서명운동도 방탄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호응이 없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일까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보아 그 외에 어떤 방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외 투쟁을 요구하거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비이재명 계조 이원우 의원은 11월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팬덤 정치, 개딸들을 배경으로 한 팬덤 정치, 이것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이재명이 민생 문제에 나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민생을 거론했지만 일관성과 진정성은 부족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진보 좌파들이 보기에도 노조에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사실 국민 80%가 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죠. 진보 좌파 언론은 이재명이 여성가족부 폐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그리고 차별금지법엔 공개 발언을 삼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는 후보 시절 유예 불가장을 폈는데 최근에 도입 재검토 방침을 비쳤죠. 그래서 그 사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분량 때문에 어제 있었던 합의 22부 재판, 이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의 폭탄성 발언,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도 이 생략을 했습니다. 내일 여유가 있으면 내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사실상 침묵 중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이 변호사비 대납부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제 끝이 다 달았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최측근 김용, 정진상이 구속된 이후에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가능한 한 피해왔습니다. 자,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종말이 다다랐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랑 떨어지 끝이 왔습니다.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